여행이 즐거운 이유, 다시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다녀온 뒤에 그때 얻은 에너지로 일상을 살아가고 또다시 여행을 꿈꾸는데요. 소중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여행이 별거냐 태원준 여행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또 긴 여행을 준비 중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당장 며칠 뒤에 이제 좀 긴 여행을 떠날 계획이어가지고요. 네. 요새 그 루트 짜고 또 여러 가지 계획 짜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오는 길에도 열심히 공부하다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떠나시나요? 이번에는 지역은 유럽이 될 것 같고요. 유럽에 좀 재미있는 콘셉트를 가진 또 여행을 하고 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기대되고 이번 여행에서도 중간중간 소식 전해주시는 건가요? 예, 물론 소식 전해드릴 것 같고요. 또 다녀와서도 초대해 주신다면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행 이야기들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또 태원준 작가가 여행 중간중간 SNS, 블로그 등에 올려주는 여행 그 이야기들이 참 재미가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저는 또 그거 보면서 약간은 기다리도록 할게요. 아니, 작가님도 여행을 워낙 많이 다니시는 분이니까요. 네. 저 같은 사람도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행이 떠날 때 너무 즐겁다가도 또 끝날 무렵 되면 돌아갈 곳이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곤 하는데 작가님도 여행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떠세요? 역시 우리 집 내 방 침대가 짱이야. 이런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계속 워낙 방랑병이 많다 보니까 딱 집에 들어오면 약간 아쉬운 기분이 많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냈었던 책의 마지막 그 구절이 딱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이 최고다. 정말 집이 최고다. 이렇게 말할 타이밍에 조금만 더 여행하다 올걸? 이렇게 딱 하고 다시 책이 끝날 정도로 끊임없이 이제 나가고 싶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시원섭섭하다기보다 여행이 끝나면 늘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행 떠나는 게 너무나 좋지만 그래도 또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또 여행 작가답습니다. 작가님 이제 다음 주면 설이에요. 지금 당장 일주일 뒤면 설 연휴 이제 공휴일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또 어디를 떠나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설을 앞두고 어디를 갈까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전남 고흥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안내해 볼 텐데요. 그 이유가 올해 이제 2020년도가 밝았는데 고흥이 올해 2020 고흥 방문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그 이유가 이제 고흥에서 여수까지, 여수가 어떤 전남의 좀 여행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고흥에서 여수까지 이번에 16교가 뚫립니다. 다리로 이어져 가지고요. 당장 다음 주인 설 연휴에 이제 좀 임시 개통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월이 되면은 정식 개통이 되면서 이제 두 도시를 이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고흥을 방문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고흥이 올해를 바로 방문해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여행지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고흥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애청자분 중에 고흥에서 유튜브로 매일 또 듣는 분이 계세요. 정말요? 그래서 고흥 자랑을 한창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고흥이 낯설지가 않은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우리 동네 저 전남 고흥 주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가우실 것 같아요. 자, 고흥을 사실은 여행지로는 저도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고흥 관광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고흥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주과학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센터를 일단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바로 이제 나로 우주센터를 좀 소개해드려볼 텐데요.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을 이제 우주 공간으로 이제 쏘아 올리기 위해서 건설된 우주 발사체 발사 기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2009년도에 이곳에서 약간 좀 아쉬운 좀 도전으로 끝나긴 했지만 나로가 최초로 이제 발사가 되었었죠. 그러면서 우주센터가 이제 조성이 되었는데 이곳이 굉장히 좀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게요. 전 세계에서 이제 13번째입니다. 13번째 우주센터인데 이게 우주센터가 없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야지 되겠죠. 그렇죠. 그 전에는 러시아로 많이 갔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운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사용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외화가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낭비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외화가 나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고흥에 바로 이 우주 발사 기지 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뭐 멋진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다면은 이곳에서 이제 날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이 안에 다양한 또 체험들을 하실 수가 있고 또 VR 같은 네. 또 최첨단 그런 체험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다가 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린 시절에 또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동경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체험하실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특별히 고흥에 이 우주 발사기지 센터가 생긴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뭔가요? 제가 문과 출신이어가지고 네. 잘 몰라가지고 좀 메모를 해봤는데 네. 이 로켓 발사를 위해서는 위도가 좀 남쪽에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위도가 낮으면은 지구 자전에 의한 원 운동 속도가 이제 커가지고요. 원하는 속도를 얻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고흥에 이제 있다고 해가지고요. 네. 말씀을 드려봤는데 마치 YTN 사이언스 채널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이유로 또 고흥에 이렇게 발사 기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마 나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고 네. 고흥에 나로 우주센터가 있다는 것도 이제 알고는 계셨을 텐데 여기를 또 관광하러 가본다는 생각은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네. 함께 가면 참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고흥 이런 이미지가 이 나로 우주센터로서 약간 우주 가계 도시 뭐 이런 느낌도 살짝 들긴 하는데 또 다른 거 뭐 보면 좋을까요? 예, 나로 우주센터 이제 왜 나로도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직선 거리로 좀 북쪽으로 15km 정도 올라가면은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이라고 고흥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 바로 우주발사 전망대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7층짜리 이제 높은 전망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 올라가면은 나로 우주센터가 딱 보여가지고 만약에 그곳에서 로켓이 발사된다고 하면은 이곳에서 이제 조망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발사가 된다고 하면 여기는 거의 뭐 예약이 꽉 찰 것 같아요. 이쪽에 올라가시면은 지금은 이제 다도의 풍경을 감상하시기가 더 좋겠죠. 바다를 쭉 볼 수 있군요. 예, 워낙 이제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앞이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이곳이 이제 쫙 그 멀리 정말 날씨가 맑은 날에는 일본의 대마도까지 보인다고 해요. 그 정도로 전망이 좋은 곳이어가지고 네. 올라가시면은 정말 수려한 풍경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7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이 또 독특한 이유가 회전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는데 정말 미세하게 조금씩 그 7층 전체의 그 어떤 레스토랑 내부가 이제 회전을 해가지고요. 네. 이제 커피를 다 마실 때쯤이면은 창밖 풍경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재밌는 체험하실 수가 있는데다가 네. 그다음에 또 뭐 역시나 1층과 2층은 이제 우주 과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있고요. 또 지하 1층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도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가보시면은 굉장히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전망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뭐 발사체를 발사하는 걸 볼 수는 없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또 미리 우주 여행을 좀 해본다 한 후에는 어딜 가면 좋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고흥하면 또 많은 분들이 소록도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조금은 아픈 이제 곳이죠. 조금 네. 아픔이 담겨 있는 곳이긴 한데 이제는 고흥의 좀 새로운 관광 명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곳이 이제 고흥반도 끝자락인 녹동항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녹동항에서 채 1km도 안 되는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는 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록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불렸죠. 이제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이 좀 깃들어 있는 곳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좀 약간 불치병의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이제 많은 환자들이 이곳에서 거의 감금되다시피 그렇죠. 격리돼야만 하는 병처럼 그쵸.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제 완치가 가능한 병이어가지고 이렇게 엄청 좀 심각한 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이제 좀 역사 명소로서 고흥이 개발을 하고 이제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면요 정말 깨끗한 자연 환경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좀 해안 절경도 쫙 펼쳐져 가지고 굉장히 멋진 풍광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역사가 담긴 곳이어가지고 이곳에 해설사분이 이제 관광을 함께 시켜주시는데 네.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유익했던 기억이 제가 아직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는 뭐 아픔을 딛고 완전히 희망이 가득한 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고흥의 새 역사적인 관광 명소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신다면은 뭐 녹동항 주변에도 볼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신 김에 이제는 뭐 배를 타지 않더라도 다리를 통해서 섬까지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록도도 한번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좀 해야겠죠? 예, 예약을 하셔도 좋고요. 또 현장에서 바로 만약에 이제 좀 인원이 다 모이지 않았다면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네. 예, 이 프로그램만큼은 꼭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하면 또 어느 도시든 지역 명산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고흥도 뭐 도시 대표하는 그런 산이 있을까요? 네, 뭐 고흥하면 팔형산입니다. 뭐 지역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트레킹 코스로 좀 사랑받고 있는 곳인데요. 네. 팔형산이다 보니까 정말 이름 그대로 8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산이 이제 소백산맥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는 네.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998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네. 2011년도에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묶이면서 이제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될 정도로 아름다운 산세가 풍경 이제 좀 펼쳐지는 곳이어가지고요. 네. 좀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이 6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인데 네. 의외로 산세가 약간 험한 편이어가지고요. 트레킹 하실 때 조금 애를 먹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봉우리에 올라가시더라도 이제 8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 어디를 올라가시더라도 역시나 아까 우주발사 이제 전망대처럼 수려한 다도의 풍경이 쫙 펼쳐집니다. 네. 정말 우리가 첩첩산중이라고 하잖아요. 첩첩산중을 막 넘다 보면은 눈앞에는 첩첩섬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눈앞에 그 수많은 그 섬들을 담으면서 풍경을 바라볼 수가 있어가지고 또 새해고 혹여라도 다음 주에 가실 뭐 어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우리가 새해 정말 그 설날에 이제 소원을 비시잖아요. 네. 이곳에 올라가셔서 소원을 비셔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팔형산까지 보신다면은 어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관광지와 함께 고흥을 정말 제대로 방문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쪽 지역으로 또 고향 방문하시는 분들은 연휴 맞아서 고흥도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고흥까지 갔으니까 지역 별미 즐기고 와야 되겠잖아요. 네. 뭐 바닷가 가까우니까 당연히 뭐 회나 뭐 이런 바닷가 음식들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네. 뭐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 녹동항으로 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녹동항이 가장 큰 항구이기도 하고요. 또 예전부터 고흥에서 이 녹동항 주변이 가장 좀 부자 마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워낙 또 뭐 풍성함이 있어가지고 일단 항구이기 때문에 회센터가 쫙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딜 가시더라도 싱싱한 회를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흥의 특산 별미라고 하면은 일단 붕장어탕이 있습니다. 붕장어가 이제 일본어로 안하고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붕장어 같은 경우는 지방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어가지고요. 탕을 즐기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흥 쪽에서는 별미로 붕장어탕을, 그러니까 장어를 구워 드시는 것도 있지만 탕으로 즐기시는데 저도 이제 방문을 해봤다가 한번 맛을 봤는데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영 쪽도 이제 붕장어탕을 많이 먹는데 그곳과는 조금 달리 이곳은 된장 베이스로 끓이시더라고요. 된장하고 이제 넉넉하게 채소를 함께 썰어가지고 이제 정말 자글자글하게 이제 붕장을 이제 끓여가지고 같이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구수하고 어디서도 맛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별미여가지고 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고흥하면은 붕장어 꼭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붕장어탕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이제 뭐 지역 특산물 같은 거 많이 쇼핑을 하시는데요. 고흥하면 또 떠오르는 과일이 있죠. 뭔가요? 고흥하면 바로 유자죠. 들어본 것 같아요. 고흥 유자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유자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 집 냉장고에 늘 유자차가 있거든요. 근데 늘 보면 거의 다 고흥산이에요. 그 정도로 좀 남쪽 따뜻한 곳이다 보니까 유자가 잘 이제 재배가 되어가지고요. 유자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최근 들어서 석류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고흥 쪽에서 이제 석류도 이제 같이 재배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지역 특산물이 되면서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유자하고 석류 축제가 최초로 이제 1회로 열렸습니다. 고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흥까지 가셨다면은 이제 맛있는 음식 즐기시고 네. 집에 이제 들어오실 때는 이제 양손 가득 유자차하고 석류 관련된 네. 이제 특산품을 들고 돌아오시면은 굉장히 좀 보람찬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붕장어탕으로 몸보신 좀 하고 네. 또 상큼하게 유자와 석류 관련된 그런 이제 뭐 디저트나 이런 것들 챙겨가지고 오시면 정말 완벽한 여행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 전에, 그러니까 태 작가님 오시기 전에 9676 청취자님으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었어요. 네. 현지 아나운서 진짜 축하해요. 저 아이 가진 거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항상 조심하고요. 우리 태 작가님, 현지 아나운서 태교 여행 갈 곳도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아실 수도 있는데 네.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이 이 여행이 별거는 또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긴 네. 여행을 떠나시다 보니까 요거 하나 9676 청취자님이 물어봐 줬으니까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태교 여행지요. 네. 태교 여행지를 어디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은 뭐 쿠바에서 제가 가보셨다고 들려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일단은 뭐 동남아시아 가까운 곳 너무 이제 네. 먼 곳은 조금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네. 동남아시아 가까이에 아름다운 이제 휴양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제가 지지난주에 추천드렸던 팔라완도 이제 여유를 즐기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제가 작년에 베트남 소개하면서 많이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푸꾸옥이라고 네. 또 리조트로 정말 유명한 섬에 가시면은 그곳에서 다양한 좀 이렇게 저렴하게 정말 풍성하게 태교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가까운 뭐 동남아시아 섬 좀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렇군요. 네. 참고하도록 하고 많은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꽤 오래 함께 했어요. 태 작가님이랑. 네. 작년 5월이었죠. 네. 마지막 방송 어떠세요? 이 시간 이제 또 훌쩍 떠나셔야 하는데. 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 이제 본분이 여행자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길 위에 서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쉽지만 오늘 청취자분들께 좀 여행지를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예, 정말 그동안 너무나 제가 사랑했던 도시들을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YTN 라디오의 간판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예, 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도 8개월 가까이 이렇게 네. 좀 살아남아서 열심히 또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저한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전 물론 이제 떠나지만 끊임없이 앞으로도 좋은 여행 콘텐츠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요. 예, 이 시간에 그랬던 것처럼 많은 분들께 좀 여행에 대한 설렘을 많이 안겨드릴 수 있는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이 시간 통해서 당장 떠나지는 못하지만 네. 짧게나마 항상 함께 여행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의 여행 건강하게 재미있게 또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이 별거냐 태원준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